손혜원의 건물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목포에요. 자, 이 남편이 하는 문화재단 크로스포인트라는 데서 상 10번째 건물이 또 늘어났습니다. 이게 단지 더 있는지 아마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손 스스로가 총 매체가 어디에 자기 지인과 가족과 이런 쪽에 있는 건지 밝혀야 되지요. 남편이 하는 문화재단, 그 문화재단은 결국 손혜원 겁니다.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남편은 회계사인데 문화하고 관계도 없어요. 손혜원이 정치를 하러 오니까 이태원에 있는 아전칠기 박물관을 남편한테 맡기고 이사장을 시키고 문화재단도 남편한테 맡긴 거죠. 자, 손혜원이 이 목포에다가 아전칠기 박물관을 옮겨서 이렇게 하기 위해 문화재단이 건물을 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화재단이 하는 건물들이 그러면 붙어 있어야 될 건데 띄엄띄엄 떨어져서 4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너무 그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 결정적인 것은 손혜원이 남동생, 그러니까 손혜원이가 조카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손소용이라는 조카에게 그 조카가 전직 연극 배우고 뭐 영화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태원 경리단 길에 무명 여배우라는 그런 와인바를 최근까지 하다가 이 손혜원이 목포에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갤러리라고 하는데 갤러리라기보다는 그냥 카페입니다. 카페. 거기 이제 장사하는 데는 손혜원이 산 건물 10개 중에 2개지요. 자, 또 다른 조카 B가 지인 2명과 같이 한다라는, 근데 조카는 거기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성장이라는 게스트하우스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손혜원의 여조카 A가 이 카페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손혜원이 줬는지 낮은 칠기들이 안에 장식이 되어 있고 인테리어가 아주 고색창연하게 좋대요. 거기 이제 손소영이가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손혜원은 행제관이 이렇게 2명쯤 더 있었던 모양인데 그 한 명은 아마 부모가 일찍 이렇게 돌아가셨은지 그 여조카가 둘이 있어요. 손소영이 있고 밑에 손기영인데 손기영이라는 사람은 아마 영화 배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손소영은 또 연극 배우를 했고 이 경리단에 와인바를 했고요. 무명 여배우라고. 그러다가 손소영이가 내려가서 지금 카페를 직접 경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손혜원이가 한 조카 집안은 각별하게 해서 마치 자기 딸처럼 손혜원이는 자식이 없대요. 이렇게 거두어서 키우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거두어서 키우는 건지 자기가 하면서 카페 경영하게 하는 건지 그거는 남 속은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남동생은 손혜원이를 한 10년째 못 봤다니까 손혜원이하고는 또 사이가 아주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 집에 이번에 아들을 이름을 빌어서 그 손혜원의 또 다른 지인들, 이제 지인들이 누굽니까? 한 명은 여자 보좌관의 남편, 또 뭐 그 사람의 딸, 그리고 문화재단의 또 다른 이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명이 지분을 가진 걸로 해서 샀다. 그런 건물이 2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남동생 측에서 지금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손혜원이 당황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남동생이 SBS에 전화를 먼저 걸어왔대요. 손혜원이가 자기 아들, 남동생의 아들 조카에게 건물을 사라로 1억을 증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가족이 목포에 가본 적도 없고 그 3명이 공동 주인이라는 창성장 건물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거기서 번 돈을 누가 가져가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손혜원이 돈을 주면서 건물을 사라 했는데 정작 그 건물 주인인 손의 조카나 그 아버지, 남동생은 자기 게 아니다. 그러면 이게 차명 구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목포 장성장의 주인은 2017년 9월 20대 3명으로 바뀌는데 주인 가운데 한 명은 손혜원의 그 남자 조카라는 겁니다. 조카 B. 조카 B는 명의만 빌려줬다는 거예요. 자, 그 조카가 그걸 산 게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손장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집안에서 이유가 있어서 샀겠죠. 명의만 빌려준 겁니까? 네. 그러면 어머니가 사신 겁니까? 그런 것까지 제가 일일이 말씀드려야 되나요? 내가 사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했겠어요. 그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집안일이다 보니까 그게 사졌다라고 자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손장훈의 아버지이자 손혜원의 남동생인 사람은 어제 이 SBS에 전화를 걸어서 그러니까 그저겠네요. 우선 목포 건물은 자신들의 그 의사로 매입한 게 아니다. 가족 중 목포에 가본 적도 없고 게스트하우스 하는 것도 나중에야 들었고 매입 시점은 건물 2채를 샀지요. 3명이. 그러니까 여자 보좌관의 딸과 또 문화재단 이사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샀습니다. 또 여자 보좌관의 남편이 산 건물도 있어요. 조카인 손장훈과 또 보좌관의 딸인 강주영 또 문화재단 이사의 또 자식인 김우진 아들 3명이 산 걸로 2017년 6월 9월에 나오는 그 건물은 그 건물을 살 때 이 손장훈은 군 복무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가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건물을 사진 거예요. 그래서 손장훈의 아버지는 장성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수익은 누가 갖고 가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손혜원은 장성장을 매입한 3명의 청년이 운영할 거라고 했는데 정작 그 당사자 청년들 중에 한 명은 나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지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혜원의 이 올케 그러니까 손혜원의 남동생의 아내는 손혜원 측이 아들의 인감 도장을 그렇게 달라 해서 줬다는 겁니다. 손혜원 남편이 대표로 있는 매장, 그 이태원 매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고모한테 가서 그 매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아내가 손혜원의 요구를 거절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매장에 가서 일을 했다면 아마 추측건데 손혜원의 남동생은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고 손혜원의 덕을 좀 보자 하니 어쩔 수 없이 굴복은 했지만은 기분이 아주 안 좋았는데 갑자기 자기 건물도 아닌 거를 마치 자기들이 산 것처럼 하니까 욱해서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명의 맹의자가 있는 장성장은 9천만 원, 또 다른 건물 하나는 1억 2,6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정확하게 아들 쪽에 이 건물을 사라고 돈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 이 통장에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손혜원이 돈을 3분의 1을 통장에 넣어주고 이거 네 명의로 사라고 하고 또 인감 도장은 받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 돈을 받아서 다시 건물주한테 입금을 해줬겠지요. 그래야 통장으로 손혜원이 돈을 보내고 그 돈을 갖다가 이 조카 통장에서 건물주한테 해야 조카가 소유자로서 어쨌든 형식을 갖추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동생은 목포에 가본 적도 없고 건물도 가격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손혜원이 건물에 직접 건물 계약에 관여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동생이 아니라 손의 원수죠. 그냥 그랬겠습니까? 평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손혜원은 현금 정려 형식으로 돈을 건네며 정려세도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를 주려고 지는 정려를 했다. 돈을 1억을 줬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건물을 사도록 시키면서 돈을 보내줬는데, 정려라는 거는 돈 주면서 네 알아서 해라 정려지. 네 저 건물을 사서 관리는 내가 한다면 그건 정려는 아니지요. 어쨌거나 정려세, 세금도 건물을 원래 하면 국세청에서 건물을 이렇게 매입한 돈의 출처를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려세, 고모가 정려를 해줬다면서 정려세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자, 존의원의 남동생은 아들 명의의 건물이 생기면서 아들이 훗날 이제 결혼하고 이러면 주택 청약 자격이 불리해질까봐 불만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건물이 있는 사람은 주택 청약에 우순위가 되게 이럴까봐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매입이 우리의 생각은 아니다. 아니 주인이 내가 건물 살라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돈까지 보내주고 인감 도장 받아갔다 하면 말 따인 거 아닙니까? 손혜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동생과는 10년 동안 교류가 없었다. 남동생과 10년 동안 교류가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살았는데 조카는 챙겨야 한다라는 생각에 동생 아내와 상의를 해서 군복무 중인 조카의 일, 장성장 매입을 추진한 거다. 그런데 갑자기 남동생이 SBS 보도를 보고 연락을 취한 것 같고 조카도 상황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얼버무려 인터뷰를 한 것 같다. 이 끝난 이야기 아니에요. 이걸 갖고 고발을 하니 지금 글을 갖다가 뭐 인터뷰를 몇십 개를 하고 있어요. 손혜원이 어지간히 하기 바랍니다. 자, 또 경리단에서 무명 여배우라고 하는 그런 와인바를 하던 손소영 조카에게는 1억을 주고 이 목포에 집을 사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경리단에서 자기 와인바를 운영하는 친구인데 조카가 어렵고 굉장히 고달프게 살고 있어서 목포에 집을 사라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웃기죠. 경리단에 요즘 제일 핫플레이스에 그래도 제대로 잘 꾸몄더만요. 그 와인바도 보니까 2017년 초까지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가본 사람들이 블로그 같은데 글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 정도로 운영하려면 매우 어렵게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 니 그것을 하지 말고 아마 그 바도 손혜원이가 그 여자 조카 두 쪽은 또 다른 동생 쪽인 것 같은데 그건 손혜원이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그것도 아마 부모가 좀 있는 것 같고 손혜원이 좀 통제를 딱 하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도 손혜원이 이렇게 지원해 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접고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포 가라 하면 젊은 여자가 누가 목포 가겠습니까? 서울 살다가 목포 가서 이 카페 하면 내 여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요 경리단에서 계속 할란다 하거나 안 그러면 서울에서 옮긴다 하지요. 그래서 돈으로 확실하게 매치된 관계가 아니면 그러니까 손혜원이 이런 조카들을 만만한 조카들을 그야말로 조금 이 밥벌이라도 하게 영업일 시키면서 마음대로 옮겨 다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손혜원은 그 거리가 근대 역사문화공간 거리라고 이렇게 지정된 이후에도 크게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그냥 말로 부르는 호가다. 이렇게 말하면서 투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등록문화재 이 지정 전으로 장성장 주변의 일제 건물들의 호가가 두세 배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거기에 옛날 건물이 한 100여 채 되는데 이제 근대 역사 문화 거리로 지정되고 나니까 이제 한 100여 채가 되는 집이 전부 다 우리 일제시대 때 적산가옥이다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역사 문화 공간을 이렇게 맞게 그런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좀 오래된 근대 시절에 만들어진 집들 같은 경우는 주인이 등록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는 다 인정을 안 해주고 그 중에 한 20-30%만 실제 일제 적산 가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건물들이 가격이 다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문화공간으로 인정된 이후에요. 손해원 측은 평당 200만 원 정도로 살 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서 시세 차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손해 그 조카 손소영은 카페하는 갤러리업 일제강점기 건물이 최근 2년간에 지 카페 옆에 4천만 원 올랐다. 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등록문화재 지정을 전후해서 두세 배 올랐다라는 게 현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2017년부터 주변 시세의 두세 배인 2,300만 원에 팔렸고 평당 최근에는 7,800만 원까지 올랐다라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공인중개사는 일제시대 건물 한 채가 평당 700만 원대의 외지인에게 팔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퍼지면서 소문이 돈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 두 집이 아니고 거리가 통째로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된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이런 일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박물관도 짓고 리모델링하고 카페니 뭐 게스트하우스니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이제 지배 자체가 서울 삼청동처럼 그렇게 되겠죠. 자, 익선동, 서울의 또 종로 이 허리우드 극장 뒤에 익선동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등록문화재로 지정받으려고 경합이 치열했고, 자, 거리 말고도 건물 15채가 별도의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손혜원 남편이 산 건물이 그걸로 지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역에 이렇게 남아있는 오래된 거리를 이 등록문화재로 해주는 부분에 전국 11개 시도가 신청을 했는데 7개가 떨어지고 최종 1개가 더 탈락해서 목포, 군산, 영주 이 3곳만 됐는데, 그래서 손혜원은 이거에 대해도 가격이 오르지 않고 개발도 안 돼서 오히려 사기를 끌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산 건물이 등록문화재가 지정이 됐댔는데 손혜원은 처음에는 인정하는 투로 이야기하더만은 다음날 가족이나 측근이 산 집 중에 등록문화재가 지정된 게 하나도 없다 했다가, 자, 다시 SBS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보좌관 남편 명의로 산 건물이 등록문화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포함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15채를 보수하는데 지원금만 24억이 책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손혜원은 페이스북에 조카 집이 약간 올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손혜원이 매입한 건물들은 평당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인데 국토부 실거래 사이트에 확인해 보니까 주변 건물이 평당 750만 원까지 거래된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 업자는 근처 소문이 다 나서 이제 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건이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뭔 말인가 하면 이제 저 도시가 이제 핫플레이스로 떠오를 거니까 다 안 판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팔린 건물들은 굉장히 비싸졌다라는 겁니다. 자, 시세가 올라서 이미 샀던 가격에 몇 배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가진 사람들이 팔지가 않아서 거래가 안 되는 것이지 그게 투기가 아니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손혜원은 자기가 목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후에 이제 목포에 살라고 나중에 서울 이태원에 있는 박물관도 목포로 가져오려고, 그 이태원에 집값 비싼데 한남동에 그거 가지고 딴 거 하는 게 낫지 거기 박물관 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박물관은 또 목포로 나전 칠기라는 게 그 자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결국은 조개 껍데기니까 목포와 있는 게 맞지요. 그래, 그거 옮기든가 말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일이고 말로 갖고 믿습니까? 행동으로 결과로 믿는 거죠.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앙일보가 지적도 했는데요. 자, 비록 내가 투기 이익을 보지 않았더라도 내 위치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충분히 오해받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내 이익이 될 수 있다. 근데 내 지위가 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했다면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트럼프가 스코틀랜드의 풍력 발전을 반대했다는데, 스코틀랜드가 땅 넓고 황량하고 바람 많이 부니까 풍력 발전하기 딱 좋은 데죠. 그런데 이걸 반대했대요. 왜? 스코틀랜드에 오래된 고색 창년한 골프장을 갖고 있는데 그 옆에 풍력 발전소가 들었으면 골프장 땅값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이해상충이라는 겁니다. 자, 손혜원은 지는 목포 투기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남편의 재단은 지 거예요. 조카, 보좌관, 남편, 보좌관의 딸 등이 이런 거를 했다면 자익을 누렸니 안 누렸니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공직자로서 국회의원 문광희 여당의 간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제하고 더 나아가서 문화재청을 관리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그가 그의 지인들을 다 동원해서 여기에 좋은 일을 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해상충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손혜원이 국회 발언에서 반드시 칭찬하고 넘어갈 일이 있다. 문화재청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서 근대 문화유산을 아파트가 될 뻔했던 자리죠. 목포의 건물사인데 지정을 빠른 시간에 해내고 이런 발언을 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아는 사람을 설득해서 목포 창성장을 숙소로 만들어 봤다. 우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가 목포를 다음 주에 가게 되면 아마 여기를 둘러보게 될 것이다. 손혜원은 지 주변 사람들을 4번이나 단체로 데리고 목포로 갔고 단체 여행을 또 지 건물산 주변으로 개인적으로는 수십 번을 목포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 국감 차원에서 문체위원들이 목포에 들렀고 조카가 하는 커피숍에서 차도 마시고 갔다는. 자, 염동열 한국당 의원은 국감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 현장을 시찰했다. 거기에 손 의원이 많은 역할을 해서 참 감동 깊게 느끼고 돌아왔다. 자, 당시 동행했던 야당 의원에게 이번 논란이 불거진 후 지금도 그리 생각하냐 물었더니 손 의원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봤는데 조카가 한 채만 가졌다 들었는데 진짜 9채래요? 9채가 아니라 10채지. 자, 염동열 의원 좀 순진한 사람입니다. 저하고도 잘 아는데요. 그 갔다가 손이고 조카가 하는 카페에서 차도 마시게 하고 하니까 이런 데 관심을 참 돈 안 되는 일에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순진한 염동열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딸이 이번에 손혜원의 그 건물, 관련 건물들의 다 주인인, 뭐 가짜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혜원 보좌관이 보좌관 되기 전에 목포 문화재 투어를 주관하는 이 회사, 즉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사단법인이래요. 여기에 대표격 이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포의 문화유산 관련해서 설명해주는 그걸 목포시청으로부터 위임받은 회사의 대표를 하던 사람이 여잔데 손혜원이 밑에 와서 보좌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손혜원하고 만나서 여기에 이런 게 있는데 과거에 이거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지정을 하면 이게 돈이 되니까 우리가 이거 지정을 하고 여기에 또 건물들도 좀 사드리고 뭐 제 남편이나 딸도 협조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꾸미면 손님은 주도록 이거 돈 됩니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지요. 자, 손혜원 얼마나 더 버틸 겁니다. 이쯤 되면 그만하지요.